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박지선님의 사주 분석을 해볼 건데요. 망자에게는 결례가 되는지 알지만 이 사주 팔자 구성을 알아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고 자료가 되기에 오늘 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 강의 42강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주 특징에 물이 많고 불이 약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강의를 올렸는데 박지선 님도 역시 물은 많고 불이 약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갑자년, 병자월, 임진일, 기유시에 태어나셨는데요. 자월이면 매우 추운 겨울에 해당이 되겠죠. 12월달 추운 겨울에 본인도 임수 큰 물로 태어났습니다. 임수의 형상을 보시면 넓은 호수와도 같고요. 또 지지에 내려오면 임수가 해수에 해당이 되니까 바닷물로도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잔잔한 호수 같고 이분들이 만약 한번 이렇게 폭발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도가 급격히 일어날 정도로 요동치듯이 이런 성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본인도 큰 물에 해당이 되는데 연지와 월지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 3글자가 물에 해당이 되고요. 또 시지에 유금도 금생수를 하니까 물이 더더욱 또 이렇게 많아지는 구조가 되죠. 근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고려대까지 들어갔고 보니까 뭐 A뿔 성적도 굉장히 잘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관이 있습니다. 관이 시간의 기토 정관이 토국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밑에 유금을 생하는 토생금을 해서 유금이 금생수로 이렇게 관인상생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물이 이렇게 마른데 작년 36살부터 10년 대운에서 임신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임신대운은 금생수해서 금이 임수, 물을 생해서 물이 더욱 가중되는 그런 시기가 작년 36살부터 왔으니까 이분 생일이 양력으로 한 12월 24일쯤 되는데 아마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 우울증이 급격히 더 심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원래 2020년 경자년에 지지의 자와 그 다음 본인 일지 임진의 진, 그 다음 36살 대운, 임신할 때 신, 이렇게 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습니다. 가뜩이나 본인 사주 8글자 안에 물이 지금 많고 자월 추운 계절인데 저렇게 물이 많은데 신자진 수국을 이뤄버리니까 저 병화불이 가뜩이나 임병충으로 불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온통 지지 자체가 이렇게 물바다를 이루게 되면 간목은
부목이 돼버리고요. 뗄감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병화는 그냥 뭐 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주 특징에서 물이 많고 불이 약한 사람들이 위험하다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딱 이런 케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세 분 다 보시면 먼저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 일지 진과 그 당시 36살 경신대운의 신과 무자년의 자,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이뤘고요. 오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연주가 개해로 이루어졌고요. 월지가 자수를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월 추운 계절에 연주 기둥에서 개해 물이 저렇게 있는 것은 제가 폭풍우라고 했습니다. 아주 차가운. 그러니까 개해와 자, 월지 포함해서 물이 굉장히 많은데 또 31살 무진 대운이 들어오면서 진과 올해 경자년의 자와 자진 합수가 됐고요. 그리고 또 월간의 간목이 올해 갑경충으로 깨지면 정화, 본인을 뜻하는 정화 불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간목이 갑경충으로 깨지면서 저 물이 바로 그냥 정화 일원을 꺼트리는 그런 구성이었었고요. 지금 박지선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자진 수국이 되었고, 원국에서도 인병충을 하는데 월간과 일간이 인병충을 하는데 이것은 늘 이 사주 원국에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착이 됐을 때 일어나는데 작년에 임신 대운에 들어오면서 이미 동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병충으로 저 불이 꺼졌다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여기도 원래 식신 그 갑자 할 때 연간에 갑목 역시 갑경충으로 저 갑목이 물을 빨아들인다든가 뭐 이런 좋은 역할을 했는데 갑경충으로 갑목도 손상을 입었고요. 더군다나 또 물을 많이 먹은 갑목이 돼서 부목이 돼서 병화를 살릴 수 있는 힘도 약하고 이런 구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혹시라도 또 이렇게 사주 원국이라든가 흘러가는 대운에서 물은 많은데 불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물은 제가 오행으로 검은색이라고 했습니다. 밝은색 옷을 입고요. 또 혼자 있지 말고 늘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밝은 명랑하게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이런 사주 구조에서 혼자 있다든가 이러면 우울증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다 보면 자월생이고요. 추운 겨울 차가운 물인데 물이 너무 많고 불이 약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제가 우울할 때는 무조건 햇빛을 쬐며 많이 걸어라 이랬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박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피부 질환을 앓고 계셨다 그러죠. 그렇지만 기분이 다운되지 않았다면 요즘은 모자도 잘 나오고 또 이렇게 양산이라든가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그냥 사주팔자가 물수국으로 그냥 가니까 그냥 그 우울증에 그냥 이렇게 젖어들어서 더 움직이기가 싫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혹여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사주 요즘은 볼 수 있잖아요. 생년월일 시간까지는 모르더라도 사주 원국에 물이 많은데 불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요. 옷을 밝게 입으라고 꼭 좀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기분을 밝은 쪽으로 가지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사주 팔자와 대운과 세운은
사주팔자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대운과 세운입니다. 대운과 세운을 고속도로로 본다고 했을 때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는 누군가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것이고 누군가는 나쁜 이런 차를 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운전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운전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주팔자 구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주팔자 구성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현명한 사람은 사주팔자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사주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